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뭐였냐. 그래서 경하선사는 이렇게 마지막을 회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는 북한에서 경하선사가 뭐 했더라. 함수갑산으로 간 그 이유가 도교적 성격과 유교적 성격이 있다는 걸 지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원으로는 경어의 염세, 그 다음에 도피,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더라. 삼수갑산에서 그것이 내용들이 잠깐씩 나오죠. 이거를 가지고 왜 경하선사는 이렇게 대도를 성취한 사람이 맨날 염세 도피 뭐 이런 얘기만 썼더라, 이런 얘기죠. 이유를 몰랐으니까. 윤창하는 2012년 경하선사의 열반 100주년 기념으로 자신의 논문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에서 경어의 선수 몇 시를 제시해서 경어의 북한을 염세, 은둔, 다분히 도피적 성. 근데 잘한 거는 같은데요. 잘한 것 같아. 저도 이거 써놓고 2012년도에 써놓고 이거 처음 봐요. 잘 보기는 봤네. 왜냐면 염세적인 게 많잖아요. 은둔한 거고. 그리고 도피적 성격도 많이 있다는 얘기로 극단적인 결론을 짓고 있죠. 윤상하의 논문 내용의 일부예요. 선화검판 경어집을 기준으로 허무와 고독, 늙음, 무상, 이별, 잘 썼네. 저기 잘 썼구만 그려. 잘 썼네. 은둔, 염세. 그렇구만. 아이고, 분석을 아주 잘했구만 그려. 그렇다니까요. 경어선사 시에 허무, 고독, 늙음, 무상, 이별, 은둔, 염세, 술 이렇게가 있는데 80수가 있다는데 80수만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북한시까지 합치면 180수가 넘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이거 윤창하가 쓴 내용이에요. 5, 6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 상관성이 매우 깊다라고 해놓고 중략을 해놓고 허무, 고독, 늙음, 무상, 이별, 술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의 가운데서 대표적인 몇 편 보지 말고 다 봐. 다 봤잖아 지금.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이 윤창하도 사실은 그때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이게 왜 이런 시가 등장하는가. 경하선사 시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송강사월의 강백과 함께 허엄사로 가는 길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분류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분류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어라는 위대한 대선승을 알지 못하면서 이거를 스스로 책으로 꺼내갖고, 아니 스스로 책에서 꺼집어내서 논문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책으로 공포했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연유가 있을 거고 필요 곡절이 있을 텐데 그거를 살피지 못하고 경어선사를 이렇게 그 허잡한 말 그대로 이거는 대도를 성취한 자의 시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뭘로 하면서 도피했다, 은둔했다. 주색과 삼수갑산이 뭡니까? 도대체가 경어의 주색과 삼수갑산이 뭐냐고요. 이렇게 커다란, 정말로 절대로 씻을 수 없는, 어느 누가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아무리 경어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이라고 해도 경어선사는 세상의 까십거리가 아니에요. 뭐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윤창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내가 이때 박사 1학기인가 왔는데 그냥 막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막 전화가 빗발치면서 뭐 하는 거냐고, 박사하면서 이거. 그래서 내가 이 두 주먹을 이렇게 불끈지게 된, 지금도 저는 이걸 생생해요. 내 기억이. 내 학원에서. 저기가 내 학원 사진인데 저 떨어졌더라고.
그때 학원에서 한 그 순간 어찌됐든 간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에게 많은 용기를 준 그러한 논문이고, 지금은 다 지나간 이야기라 그분도 몰라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작시 가운데 두 번째 시와 세 번째 시, 그리고 청암당 조실방에서 밤에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쓴 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윤창아가. 그래서 이런 시들은 모두가 갑산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은 시라고 하면서,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갑산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런 시들이 보이는 거는 이미 경허선사가 1895년 이거를 겪었고, 그동안에 얼마나 그 동학농민 이전서부터 다 겪었죠. 그거를 다 뒷바라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시들이 다 남아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갑산으로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러한 허무한 시들이 많다는 거죠. 늙음, 무상, 허무, 고독, 인생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데, 특히 청암사 조실과 만우당에서 이별하면서 지은 시는 더욱 고독과 슬픔을 노래하는 시로 문학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 라고 또 한편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냐하면 이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쓰는 시는 지금 윤창아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남쪽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그 어디에서 북한으로 만우당이 와가지고 거기서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준 건데, 지금 윤창아는 북녘시인 거를 모르고 남녘시에서도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를 하면서 이거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지금 문학적으로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경허의 고독과 슬픔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그거를 경허선사를 몰아가는 게, 경허선사로 인해서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경허선사로 인해서 한국 불교가 많은 말하자면은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설정 스님도 그때 막 굉장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폐간시키고, 왜냐하면은 경허선사는 이렇게 해서 그의 고독과 슬픔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의 고독과 슬픔은 늙어서 슬펐고, 무상에서 슬펐고, 허무에서 슬펐고, 그리고 지음자가 없는 데서 오는 고독이다는 얘기 맞아요? 아니잖아요. 늙어서 경허선사가 고독하다고? 왜 고독했을까요? 말할 사람이 없어서 이 답답함을. 왜냐면 말하는 순간 이 사람도 죽어요, 나중에 걸리면. 그러니까 이 고독한 지음자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지음자가 거절을 해버렸고, 그 이전에도 이미 경허선사는 많이 고독했어요. 왜?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랴, 금년에 방황하는 금년사를, 그거 있잖아요. 어디서 고금당에서 쓴 시 있잖아요. 금년에 방황하는 금년사를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할까, 내가 고독한 방랑자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윤창아가 쓴 거는 뭐냐면은, 이러한 고독과 슬픔은 늙음을 한탄했고, 이 세상이 무상함을 한탄했고, 허무함을 한탄했고, 지음자가 그게 아니고, 늙음은 경허선사가 내가 언제나 늙을 것인가는 북한에 가서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늙었다는 건 왜 걱정하셨죠? 내가 큰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리 저는 당나귀가 되고 못했고, 이미 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학을 기다렸는데 늙어버렸다고 했지, 누가 여기서 고독이 슬픔에 일어나서 늙어서 슬퍼?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래놓고 또 뭐라고 써놨어요? 선승의 시로서 이렇게 뭔 놈의 가식이 없어. 지금 다 못 말했다니까. 어디가 가식이 없어. 말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속이야 또 답답하니까 겉만 건드려 놓은 거지. 내가 누구랑 함께 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괴로운 남쪽시가 120수가 남아있어요, 남쪽시도. 근데 우리가 거기서 단 한 줄에도 눈치를 챘나요? 못 챘잖아. 그러니까 그 밖에도 술, 허무, 고독, 늙음, 무상에 대해서 읊은 시는 매우 많다. 매우 많지요. 다지요. 경허선사가 왜 술을 먹어야 했고, 왜 허무를 느껴야 했고, 왜 고독을 느껴야 했고, 대도를 성취한 경허 대선사가 늙음을 한탄했겠습니까? 할 일을 못하니까, 세월만 가니까 늙음에 대해서 한탄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는데 허망하게 무너져서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속상해서가 아니고
피부병을 치료하려다 보니까 술도 들었고 에라 모르겠다 세상이 망한다 나는 그냥 파랗고로 살겠다라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엇나가면서 일부러 보인 제스처일 뿐이에요. 뭐 경호선사가 술에 찌들찌들해가지고 그냥 술 먹고 싶어서 환장해서 먹은 게 아니고 북녘씨를 보세요 그냥.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붓다 같은 소리네.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를 그냥 엎어쳤다 메어쳤다가 얼렸다가 달랬다가를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대로 모르고 하니까 딱하지요 참으로. 법구경 수판이 사타 등에서도 무상에 대해서 읊고 있는 시가 매우 많다. 그런데 그 차이점 미치겠어. 그 차이점은 붓다의 무상시는 시종일관 모든 천재는 무상한 것이라서 파악해서 그거를 쫓지 말라는 무상이고 경호선사는 세상이요. 그렇지. 부처님이 당하 보이는 무상과 경호선사가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무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 눈앞에서 막 다 죽어가는데 경호선사는 이미 어디까지 왔어요? 우금치까지 왔다니까. 우금치까지 와가지고 전봉준 말리는데 전봉준이 그냥 백일을 입고 그냥 무조건 시천주 조화정을 찾으면서 그냥 시천주 조화정을 찾으면서 가잖아. 그거를 눈앞에서 다 봤는데 어떻게 무상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야. 경어의 무상시는 깊은 허무함. 그렇죠. 허무하지요. 거기에 매달린 시간이 얼만데. 그리고 거듭된 그렇지. 근데 윤창아 잘 썼어요. 이런 걸 보면은 분석은 아주 근데 나는 이런 분석을 하라면 나는 못해 또. 나는 두리뭉실을 좋아하고 그게 그거고 뭘 따져 이러는데 윤창아는 허무 단식 이거 했고 단식을 얼마나 했는데 경호선사가 아이고 단식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 분석은 참 잘했는데 이게 왜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걸 왜인지를 모르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인지를 모르는데 자기 멋대로 이거를 써버려 갖고 경호선사를 쓰레기로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5년만. 내가 그런데 사실은 윤창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가만 안 둔다고. 근데 사실은 내가 박사 논문 그 사기순 그분하고 윤창아한테 2개 다 보냈어요. 보내고 이 전화통화 옆에서 하면서 나는 윤창아 씨한테 개인적인 감정 없다. 이거 잘 읽어보고 경호선사 이해하기 바란다고. 박사 논문 보냈다니까? 예. 사기순 씨하고 통화하면서. 예, 그래서 이게 참으로 이 분석은 참 잘 해놨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주 분석을 잘하구만. 그러니까 분석은 나보다 더 잘했어. 나는 슬퍼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분석은커녕. 그래서 위에서 윤창아가 소개한 이 시들은 그의 말대로 모두 경어가 갑산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은 시라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 이게 찌들찌들한 것들이 그래도 갑산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남한테 들킬 위험이 없어서 나름으로 그나마로 썼어요. 근데 이제 북한으로 가서는 그거마저도 잘 안 돼. 어? 무상시 허무시를 맨날 써서는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찌들찌들 뭐를 써줘? 유학을 나는 공부하는 유학자고 공자님이고 이런 얘기들을 도교랑 합쳐갖고 쓰는 시가 많이 남아있지요. 예, 그렇게 약간의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경어는 이곳 남쪽에서는 대선사예요. 그러나 그리고 누가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깨달음을 이런 것도 그냥 대각이죠. 대각을 성취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깨달음도 찌들찌들해요. 뭐 초견성, 체견성, 먼견성 해가면서 그 대신 대오를 성취해야 돼. 대오. 그래서 대선사의 지위와 선지식 이상은 누가 주어지는 경지가 아니고 그 스스로가 깨침의 자리를 증득해서 이루어지는 자리로 감히 뱁새가 어떻게 붕새의 마음을 알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어선사가 깨달은 그 견지를 함부로 쉽게 논하면 안 돼요. 이게 윤창아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경어선사가 거기를 썼을 때는 경어선사를 믿고 이걸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는 퀘션 마크를 붙였어야 되는데 그냥 후드로 까버렸어. 그것도 경어선사 100주년 기념에. 그래서 그의 법화와 행리를 통한 선사의 견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에 섣부른 판단이 수행자로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윤창아도 수행자겠죠. 그분도 승려를 했다고 하더만. 윤창아의 견해를 빌리면 이 시들은 늙은 무상 허무 고독 그리고 인생이 복합적으로 한다니, 여기에 인생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는 이 말도 사실은 윤창아가 이 말을 쓴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왜냐면 이 경허선사 인생이 세속하고 연결돼 있어. 이게 경허선사 그러잖아요. 내가 찌들찌들 왜 세속과 연결돼 있어 가지고 세속에다 발을 담그고 세속의 문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나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 선승이 돼 가지고 이게 갑자기 그냥 동학농민을 일으킨다고 그냥 이 민중의 봉기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게 세속 문 앞에서 찌들찌들 보니까 인생이 복합적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눈치를 좀 챈 것 같은데, 그거를 이 윤창아는 나쁜 쪽으로 본 것 같아요. 아니 승려가 돼가지고 뭐 달라고 인생에 넘실거리냐 이런 얘기지. 근데 사실 경허선사는 이게 반반 찌들찌들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전봉준 장군이 도와달라고 할 때 경허선사가 망설여요.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보내냐면, 그런데 핑계를 대요. 내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피부병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 되고, 내가 이거 안거 끝나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안거 때에는 스님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요거 끝나면 끄트머리에 내가 참석할 테니까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그 서간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거를 이 승려의 신분으로 여기에 참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요거 안거 끝나면 가겠다라는 그 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경허선사가 그 인생이 복합적으로 등장한다는 말도 그 윤창아 말에 일리가 있어요. 거기 인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찌들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그 윤창아가 좀 경허선사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부분은 왜 승려가 돼가지고 고독과 슬픔에 빠져있냐는 거요, 이게. 그래서 고독과 슬픔이 저기 하고 있고, 근시안적으로 보면 고독과 슬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친 자의 안목이 왜 이러느냐, 한국 불교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 속에 경허선사가 대단히 슬픈 거를 안고 있다는 거는 우리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몰랐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제 전봉준 장군을 알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책을 내면서 사이사이에 그냥 조금씩 전봉준을 뿌려 넣었어요. 삽입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써놓은 거를 이미 전봉준이 밝혀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2012년도에 이거를 써놓고 박사 논문 막 그 통과가 안 돼가지고 난리를 떨고 막 하다가 보니까 써놓은 책들을 출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2017년도에 이거를 왕창 출간을 시키거든. 저걸 시키는데, 그때의 전봉준이가 5월 12일 날 그 전봉준이가 세상에 드러나고, 나는 저거를 5월 12일 날, 아니 2017년에 그 12월 달에 저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사이사이에 이런 게 써 있죠. 그리고 이 시는 좀 더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 시의 출처는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에서 입전 수술을 진행하고 있을 때 다녀간 흔적으로 보이는 시로, 이 시가 아까 그 시가 뭐였어? 그 시는 또 빼먹었네. 허기야, 내가 귀찮아서 시 다 뺐어. 이거 PPT 만들면서 그 아까 만우당과 함께 그 시를 뺐고만. 그래가지고 만우당과 함께 그 시가 도대체 뭘까? 한번 볼까? 그래서 이 시를 남녘시로 접근한 데에서부터 많은 허물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시의 관점은 전봉준 장군을 염려에 두고 북녘시로 본다면 이러한 정서는 생의 마지막 이별을 서러워하는 더욱 친근감 있는 경허의 애절하고 애틋한 인간시로 접근이 가능한 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그 시고만. 그러니까 이거 글 2개인가 봐. 하나 지우세요. 이거 지우면 돼. 예. 그러니까 이 시가 만우당과 이별하면서 우는 시구만. 그러니까 북한에서 준 시인데,
경호선사가 그렇게 울고 만우당과 이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창아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원래 남녘시가 아닌데 남녘시라고 하고 조실방에서라고 했는데 조실방에서가 아니고 만우당 상경이 원래 조실을 했었어요. 청암사 조실을. 그래서 경호선사가 조실로 지금 올려주면서 예우를 해주면서 1911년에 만우당 상경이 거기를 찾아오죠. 어디쯤에 있을까 이거다. 아크! 아주 귀신인가 이거 신들렸다니까 미친 것 같아. 어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죠? 시작하죠. 그 차례 여기다가 하나 더 볼게요. 이거 궁금하네. 됐지? 궁금해서 한번 또 보고 갑시다. 뭐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윤창아가 그냥 이거를 경호선사를 잡아먹으려고 뭔데 이렇게 경호선사를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다. 이거구만. 여기 청암사 조실, 청암사 조실인데 지금 이거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청암사 조실방해사라고 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남녘시가 돼버린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청암사 조실인 만우당과 더불어서 만우당과 화별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즉 뭐냐, 대화를 하면서 이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우당이 찾아왔어요. 갑산을요. 그러니까 강계에 있을 때는 경호선사가 연락을 안 하다가 승려들에게 연락을 한 게 갑산으로 옮기면서 막판이라 2판 4판 막판이라 연락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남전당 한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만우당 상경, 세 번째가 영호당 박한영. 근데 이제 여기 왔어요. 근데 얘기를 갖다가 청암사 조실방해사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를 남녘시로 해버렸어요. 다른 데서도 조실방해사라고 써있더라고. 내가 경호선사 이거 하려고 보니까 이미 앞 사람들이 해놓은 게. 근데 조실방이 아니고 조실이야. 청암사 조실이었던 만우당 상경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별을 하고 있단 말이야. 더불어 여자 있죠. 더불어니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왜 여기서 어디서 듣냐면 이거 공음야우 백산누라 여기 있잖아요. 벽산누라. 이 벽산누라고 하는데 힌트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조실방이라며 벽산누는 애나 말이 안 되죠. 내가 이거 하면서 처음에 내가 박사 논문 하려고 할 때 내가 초짜라 얼마나 많이 쫄았는지 몰라요. 그냥 괜히 내가 이 말 해가지고 따지고는 싶었지. 아니 벽산누가 있는데 어떻게 조실방이 되나 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박사가 돼가지고 그냥 북한에 그냥 벽산루까지 다 보인다니까. 지금은 하다 보니 빙의 돼갖고. 그래서 이 벽산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마을에 이름도 없는 곳에 쬐끄만한 누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가 뒷산에 누각, 뒷산에 마을 가면 앞산 뒷산이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곳에서 이 벽산의 누각이라고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벽산루겠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벽산에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경호선사는 항상 시를 쓰시려면 정자나 누각에 가시야 쓰시고 그냥은 안 쓰시잖아요. 귀뚜라미가 울고 있고 밤비가 내리는 이 벽산루에 은연히 고향 생각을 하니까 거득거득 떠오르네. 만사가 구름 같거나 아까 구름 같다고 했어요. 경호선사 구름 싫어. 구름. 예. 이 썩을 놈의 구름은 한 번 가면 오지도 않고 그냥 조석변이로 변하고 만사가 다 구름 같거늘 어떤 것이 참다운 거냐 이런 말이죠. 어떤 것이 실한 것이겠느냐. 100년 세월에 흐르는 것은 이 100년의 세월 보니까 뭐 같아? 흐르는 강물 같아요. 흘러가고 왜? 100년의 세월을 흐르는 강물 같다는 이유예요. 물이 강물 같다는 비유. 첫째는 세월을 물에다가 비유하냐면 1분도 안 쉬고 흘러가 이 강물이. 그리고 또 다시 되돌려오지 않아. 세월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경호선사는 항상 세월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년 세월도 이 흐르는 물 같고
이생을 이생 지금 차생이라고 하죠. 차생이 이생이에요. 이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차생이 푸질없다 이 말이야 이게. 부자가 써있죠. 이생이 푸질이었고 우리가 뭐 이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인단 말이야. 이 단원이라는 뜻도 경허선사가 왜 단원이라고 했을까요? 중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표시날까 뭐. 이게 찌들찌들 하다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이 천봉준 몰랐을 때가 그나마 나는 좀 편했는데 그때는 좀 답답했어요. 왜냐면 세상사에다가 얘기를 대놓고 못 하겠더라고. 왜 북한으로 갔는가.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 단원이라고 하는 꼴 좀 봐요. 이게 단원끼리 모였다는 얘기요. 우리 중이 온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왔을 때는 이제 뭐 다른 핑계를 좀 댔겠죠. 단원이 모임이 억지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억지로는 어렵죠. 이제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둘이의 만남도 억지로는 어렵고 며칠 밤 잤어 여기서. 근데 오늘 또 간다 그러놓고 또 늦어져. 왜? 벌써 밤 됐고 비 오잖아. 아이고 오늘은 가셔야 되는데 하면서 보니까 밤까지 묶어놓고 있다가 또 비까지 내려. 그러니까 오늘 밤도 또 늦어져서 어렵고 이렇게 무단히 아까 무단이라는 경선사 무단이라는 말 너무 잘 쓴다 그랬죠. 또 썼네. 무단히 이 무단이라는 말에 경허선사가 거기에 세상에 대한 한탄과 원망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도 몰라 뜬금맞게 무단히 억지로 갑자기 돌연히 내가 이게 뭐란 말이야 내가 여기 왜 와있지 이 소리가 들어있는 원망의 무단이에요. 무단히 내가 이 빈자리가 몇 대나 태웠느냐 이런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은 또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자가 중요해요. 이 열자 때문에 이 시천. 근데 이 열자 때문이라는 거는 윤창하는 하늘이 무너져도 몰랐겠지. 경허선사 북한 선시 중에서 딱 한 글자 때문에 전봉준 때문에 갔다는 표시를 하는 거는 이 열자예요. 내가 이 열자를 찾아내는 순간에 얼마나 무단히 열자. 왜냐하면 이 열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의지로 여기서 검열이라는 뜻이에요. 검열. 이 검열은 왜 받죠? 검열을 받는 거야. 즉 쫓김을 당하는 거죠. 이 열자가 검열할 열자예요. 그래서 무단히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검열을 당해요. 추적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놈들이 이걸 펼쳐놓고 이걸 찾느라고. 그래서 이 열자가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거요. 내가 이것은 몇 번이나 이 무단히 검열을 내가 받게 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빈자리를 몇 하나 되었던가라고 이게 빈자리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이때 윤창아 아니 누구죠? 성명정 스님 번역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성명정 스님도 몰랐어요. 내가 성명정 스님 번역을 택한 이유는 가장 안전빵이기 때문에 택했어요. 나는 박사 들어갔을 때 힘이 없었어요. 그냥 박사학위 취득하려고 하니까 내 박사학위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승려예요. 이름만 되는 쩌렁쩌렁한 승려예요. 지금도 다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 승려들이 그냥 나를 못하게 그냥 어떠한 방해 공작을 했는지 내가 동국대학교 만회관 3층 그 어디요? 교수실이요 뭐요? 이거 연구실 거기에서 내가 밤 9시가 넘어서 경비들이 와서 이거를 내가 그래서 통곡을 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내가 밤 9시 넘어가지고 다 경비들도 없는 그 껌껌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통곡했는지 몰라요. 경비가 와서 누구냐고 와서 이거 그거 뭐죠? 안 통과시켜주니까 아휴 머리 아파. 엄청나게 어려움을 해서 절대로 나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다가 내가 이걸 안 하는가 보자. 이래가지고 저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50페이지가 915페이지로 반토막이 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내가 1350페이지 내 박사 논문 무삭제본 강의할 거예요.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거 해놓고 갈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 열자가 그거예요. 진짜 이 많은 글자 중에 요거 하나 숨겨놨어요. 경허선사가 무단히 검열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당한 지가 내가 도대체 몇 추냐. 그 기추라고 하는 것은 이 추자는 뭐예요? 가을 추자인데 세월의 흐름을 기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낸 게 몇 자리인데 여기서 빈자리라고는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는 손은 안 대는 거는 성명정 스님이 한 거는 누가 지랄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전부 다 성명정 스님 해놓고 성명정 스님 열반 하면 내가 고치겠다 그래서 성명정 스님 열반 하면서 내가 당당히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명정 스님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만우다 청암상 조실방에서라고 다 해요. 여기 조실방에서 헤어지다니 그게 아니고 청암사 조실인 만우당과 이별하는 거죠. 이 내용이 밤에.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 그거 없이 내가 내 개인적인 해석을 드러내지 못한 건 내가 쫓겨날까봐. 왜냐면 힘이 없어. 나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일반인이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서름을 다 당했었죠. 근데 나는 일반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냥 경호선사 제자예요. 수행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거고 우리가 백발이 슬픈데 둘 다 백발이래잖아요. 백발이 이미 슬픈데 백수 표표하게 흩어지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가 또 그 힌트죠. 표표하게 흩어진다는 것은 흩날리듯이. 왜냐하면 여기서 경호선사와 이 만우당은 이 삼수갑산에서 만나면 다시 만나면 만나. 절대 못 만나요. 다시 못 와요 여기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표표히 그냥 이 허접 쓰레기처럼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된다는 거고 정말로 만우당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이거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표표하게 흩어진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슬프죠. 표표하게 흩어진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견디리? 어찌 감히 견딜 깜짝이죠? 그대와 헤어진다면 여기서도 여기를 만우당이가 하면서 여기를 뭐라고 그대라고 쓰잖아. 그대가 가고 나면 그대가 가버리고 나면은 이런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가 만우당 청암사에 있는 조실방에서 썼다고 쳐요. 이거를 남쪽 시라고 해갖고 그러면 그대랑 왜 표표이 왜 흩어져? 미쳤어? 헤어질 일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견디냐고 그대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너무 슬픈 이야기죠. 나는 이때 경호선사가 너무 불쌍하고 그냥 헤어지기 싫어 죽어요. 그냥 아주 어떻게 이걸 헤어질까. 그대 가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디냐고 하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여기 써 있어요. 여기 나만 잉유 이 아자가 나자잖아요. 잉은 나물링이잖아요. 유는 머물 유자잖아. 나만 여기 남아서 속상해요. 이런 시를 갖다가 무엇이 어쩌고 지랄해. 똑바로 알고 하라고. 나만 여기 남아서 머물러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디겠느냐 이런 말이야. 여기 어찌 나짜죠? 견딜 감짜죠? 그대 군짜지요? 갈 것짜지요? 내가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여기를 견디겠느냐라는 이러한 슬픈 시를 두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 하지 말라고. 내가 윤창아가 이거 썼을 때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요. 힘도 없고 박사 1학기. 그래도 쓰긴 썼어요. 내가 쓴 게 아니라 김광식 교수랑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내가 힘이 없어요. 박사 1학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도 그때는 이 시에 대해서 조실방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 시를 처음에는 남녘시에다가 집어넣어놨어. 그러다가 나중에 전봉준이 되면서 다시 북녘시로 옮겼지요. 그런 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북녘시에 가 있어야 될 게 남녘시로 와가지고 129수가 처음에 남녘시였거든요. 9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남북쪽으로 가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또 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북녘시라고 갖다 놓은 곳은 또 남녘으로 이동을 시작했고 얼마나 많은 이 이동을 3년 동안 이 시를 이 줄라라비를 세우면서 정말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왜 그거를 뭐라고 하지 우리가? 징크스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해. 중간에 이제 그거 슬럼프 중간에 이 슬럼프가 오는데
힘들더라고. 왜냐면 이 시를 갖다가 막 265수를 막 방에다 다 늘어놓고 막 이리 갖다 놓고 저리 갖다 놓고 하다가 맥이 빠지는 거예요. 맥이. 그래서 슬럼프가 잠깐 왔어요. 이게. 근데 내가 견뎌내면서 안개나 부처님께 기도를 숱하게 하면서 뭐 말도 못하게 하면서 다시 마음을 되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나는 절대 안 쓰러져요. 어느 누군들 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경허선사 북한시나 뭐 남한시나 자다가도 경허선사에 대해서 강의하라면 나는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하나도 준비된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PPT 만들어가지고 오기가 바빠. 집에 가면 이 PPT 만들어놓고 정신없어. 이것도 그냥 따끈따끈하게 그냥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그냥 오는 거지. 나도 몰라. 뭐라고 써있는지 나는 알 수 없고 그냥 알리는 거예요. 경허선사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시가 지금 이렇게 슬픈 시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 시를 남녘시라고 해놓고 경허선사가 이렇게 찌들찌들하게 만호당과 이별하면서 이게 눈물 흘리고 늙음이고 한탄이고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천봉준 장군과 경허선사가 관계가 있다는 글자는 이거 열자 하나예요. 열자. 이 열자는 검열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경찰의 추적을 받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범죄자. 그때는 역적이죠. 거기에만 해당되는 검열이에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그 앞에도 또 무단이라고 썼잖아요. 무단 검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슬픈 이 시를 남기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하고 왔으면 안 될 뻔했네. 잘했네. 오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오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경허선사의 제자라면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허선사 당시에 불행한 이 처지로 이 현시로서는 현실로 현시가 아니라 현실이지 그지? 불행한 현실로 천봉준 장군의 처인 자기의 여동생이 이미 병으로 세상을 하지게 했어요. 이것도 슬프죠. 경허선사 여동생이 병으로 하지겠다는 게. 가시고 자신의 처남 천봉준이 동학농민에 실패해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리고 그의 딸이고 동시에 자신의 조카인 천홍년을 진안 금당사 고금당에 숨겨놓고 자신은 공인으로서 신분을 감추지도 못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발각날까봐 항상 경찰에 쫓기는 역적의 신세가 되고 보니까 아무리 대도를 성취한 도인의 경지라고 할지라도 그 현실적 고통을 감당하기라는 실로 그 괴로움의 극치를 겪고 있었을 거로, 그것이 인생의 늙음, 무상, 허무, 고독 등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가능성으로 그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데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경허선사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윤창화의 말대로 경허선사를 고승의 시점에서 더욱 고독과 슬픔을 누려하고 있는 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역시 지금 와서 보면은 천봉준 장군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경허선사는 생애 인간이 절대 겪을 수 없는 상황을 맞고 보내는 시점이라 인생의 기로에서 경허가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고 무상함을 느낀다거나 허무함을 말하는 의도는 다못 이해가 가는 부분으로 남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고독했고 그 고민과 또 쫓기는 듯한 이 삶의 해안 속에서 이 시를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쓸 수 없었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에요. 네, 이러한 점에서 경허선사와 천봉준 장군과의 피할 수 없었던 세속 인연은 경허선사의 인생 전반을 힘들어요. 전반 다 흔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허선사는 늙기도 전에 이미 천봉준과 얽힌 인연으로 자신의 승려의 삶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나 쫓기는 신세가 됐고 나그네로밖에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 볼 때 경허선사의 대중의 비난과 오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경허선사가 누가 비난을 하건 누가 칭찬을 하건 한 번도 대들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거죠. 왜냐면 말해봐야 뭐해? 원천이 밑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기가 깨달은 자로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허선사가 진짜 대도를 성취한 분이기 때문에 삼수갑산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래도 대장정을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렇죠? 삼수갑산의 선택은 내가 보기로는 어떤 선택? 아주 탁월한 선택. 갈 길이 거기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남한에서 백날 있어봐야 항상 위험하고, 또 경허선사를
전몽준 장군과 관계 있다 그러고 그 3인방 놈이 맨날 꼬아박는다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삼수갑산으로 갔는데 나 역시도 경허선사의 삼수갑산과 상체라는 이름으로 그 뭐를 쓰죠? 논문을 썼는데 뭐 넓은 의미로 봐서는 상체죠. 빚 갚으러 갔다 이런 얘기야. 근데 빚 갚으러 간 게 아니고 전생의 어변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도 보니까 3년에 찬연기 양상한 가지다 오니까 이것도 뭐 하나 빼먹었어. 실을 다 빼먹었구만 일부러. 아 저번에 맞다. 내가 저번에 이거 하면서 실을 다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귀찮아서 또 뺐는데 이거를 빼면은 안 될 것 같구만. 왜냐면 윤창아가 한 거라 또 다시 집어넣어야지 뭐. 뭐냐 이거 그거 월화강백과 화엄사를 넘어가는 그거죠 이게 지금. 이씨 골치 아프네. 이거 그리고로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빼먹었어요. 저번에 그냥 시가 너무 많길래 그냥 확 지워버렸더니 그게 다 그런 뜻이 아니었구만. 내용은 안 읽어보고 막 지웠는데 화엄사 월화강백과 타적 뭐냐 화엄사 월화강백과 송광사 월화강백과 화엄사로 가는 도중에 읊은시 로중고지 뭐 로중고 나와 야씨 방황 가패 아니야 로중고 화엄사 아니야 송광사 월화강백과 삼수갑산으로 가는 길에 읊은 뭐야 이런 총네. 그러면 어디에 있지? 화엄사 월화강백과 수입비고 도안이고 호모사 해인사 가는 길 이거다. 그지? 이게 연작시 3수인데 그 중에서 지금 윤창아가 말하는 건 뭐더라? 3개 다 말했나? 헐. 이건 아닌 것 같고 (2연) 했을까 3년 했을까. 일단은 2연 3년을 다 가지고 가. 이거 같은가? 아니야 이거. 거기에 뭐를 일단 얘를 내려놓고 아니. 아까 걸 다시 보죠. 아 얘를 얘를 잠깐 내려놓고 아까 거 우리 거 앙상한 봄은 이런데 담담한 석양가를 한다는 얘기니까 외로운 새라고 돼 있구만. 그러면 다시 외로운 새 이거다. 여기 담담한 외로운 새라고 하니까 얘를 복사해 가면 될 것 같네. 3개는 다 안 했구만. 여기다가 좀 더 줘야 말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이거 또 처신은 뭐 때문에 트집을 잡았을까? 그냥 트집 잡는 데는 아주 그냥 술 얘기 때문에 이건 했나 보다. 이게 술 얘기가 나오네. 그죠? 술 얘기. 송광사 월화강백과 이 강백이야.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강원에 있는 강백을 월화강백과 그 안거를 끝내고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월화강백과 동행을 해서 화엄사로 가는 길거리에서 썼더라 이 말이죠. 노래를 불렀더라 라고 해가지고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 몇 번이나 더 났나. 그렇죠. 송강사에서 화엄사 가려면 엄청 멀잖아요. 이 산 이름은 아마 지리산 같은데, 그죠? 그래서 더딘 걸음이 긴 여정, 더딘 걸음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갈 길은 멀고 멀은데, 화엄사가 가려면 멀은데 경선사가 늙어서 더디다, 이런 얘기야. 내가 앞서가지고 탐이 부끄럽구나. 늙었어. 누구한테 부끄러워? 에이, 월화강백이. 좀 월화강백은 좀 천천히 좀 그걸 맞춰줘야지. 노승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몇 살? 경허선사 1903년이니까 52세. 52세나 53세요. 예, 그래 놓고 천년기 양상한 가지에 봄은 아직 일러? 그러니까 이거 하한 거, 하한 거 끝내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동한 거 끝내고 가니까 아직 보면 이런데, 담담한 구름에 외로운 새가 석양가를 나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담담한 구름 경허선사 싫어해. 그리고 외로운 새도 이 두 개가 지금 구름과 시가 나오고 있죠. 석양가를 나른다는 걸로 봐서 해가 꼴딱 지려고 해 지금. 그죠?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 여기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라는 거를 딱 보면 그때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미 경허선사는 이리저리 피해 다녔거든. 그거를 우리가 몰랐어. 왜 경허선사가 여기다가 왜 정처 없이 떠들던 나그네라고 했을까라는 의심을 한 번은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정한 바 없이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간신히. 그런데 몰랐고 어쩌다 늙어버렸지만,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또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취하여 세상 밖에서 잠자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야. 딱 경허선사가 안정감을 갖는 거는 취했을 때예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내가 나와버려. 다 잊어버리고. 그럴 때 하니까 그때만 뭐더라. 아무도 나를 방해롭게 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와야 돼. 근데 그냥은 못 떠나와. 왜? 또 찌들찌들 세속에 얽혀있어. 근데 언제만? 술 취했을 때만. 그래서 내가 술 취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잠을 자니까 아무것도 방해로울 게 없네. 그리고 또 누가? 술잔에 술이 아직 남았어. 어디 주막에 들렀겠죠? 거기 나오잖아요. 여기를 지나면 어디에 주막이 있을 거라는데, 이 술잔에 술이 나다는 여기 가다가 석양이 졌으니까 이제 그만 가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그 술을 이제 주막에서 먹고 있는데 술잔에 술이 아직 남았는데 벗이 또 거네. 이 벗이 누구요? 이 월화강백이지 뭐. 이 벗이 또 한 잔 거라니까 좋아? 아직 더 남았는데? 그러면서 또 받아서 또 드셔. 그래서 여기서 술 얘기가 나오니까 윤창아가 이걸 끄집어댔구만. 그래서 벗이 또 권하네. 풍류는 뭐야? 내가 놀고 이래저래 노는 그 풍류는 그저 어디다가 맡겨놔? 저 하늘에다 맡기고 뭐하자꾸나. 실컷 마시자꾸나 막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하늘에다가 맡겨버리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부처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선사에 대한 이거를 윤창아가 끄집어낸 것도 아마 그거 같아요. 뭐지? 술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여기서 외롭다고 나오고, 또 무슨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 요거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나도 여기서 잠깐 갸우뚱은 했어요. 왜 경허선사가 정처 없이 떠돌는 나그네라고 이거를 쓰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 해봤죠. 의문점을 가졌지만 설마 누가 상상도 못하게 전봉준하고 연결되는 거를, 아니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여기까지 우리가 비밀이 왔고, 또 저 서간문을 남긴 그 누구요? 응? 전병관이, 그래서 그분도 어떻게 저거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분은 사실상 세상이 개화가 됐는데도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가셨잖아요. 병근. 에? 아니 어떻게 그거를 하면서도. 근데 저거를 간직한 전병근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경허선사 서간이라고 말 알았고, 그때 만약에 아유 경허선사가 전봉준이랑 관계 있어야라고 말을 그 스님한테, 그 우리 그 저거를 갖고 있었던 스님 있잖아요. 누구죠? 벽송 상록 스님한테 그 말을 했더라면 그 상록 스님이 그때라도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상록 스님하고 내가 그랬어요. 스님, 이 서간문 이거 순서대로 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거든요. 지금 저거지. 저 액자가 저 액자야. 저거. 이거 서간문 내용 알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른대요. 그럼 스님 어떻게 이걸 순서대로 이거 했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표고사에서 알아서 해준 거래요. 그게. 그래서 순서가 엉망하고 진차게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삼수갑산으로 떠난 서간이 이 13편인데 삼수갑산 떠난 후에도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간직하고 스님도. 그래서 이러한 일이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